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KBS 시험 계속 봤는데 계속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다들 이거 좀 녹음을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오늘 얘기를 좀 해주고 지금 문제 하나 누가 물어봤는데 이번에 문제가 2개던데 약간 변성을 해서라도 확실히 캐릭터 차이를 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문제가 2개인데 하나는 나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변성하면서 뭐 캐릭터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레이션은 깔끔하고 담백하게 독백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목소리와 그 다음에 발음이 정확한지 발음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좋은지 그 다음에 감정이 좋은지 연기가 자연스러운지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좀 나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좀 특이하게 해야겠다. 라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해도 안 되는 나만의 설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시면은 독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나레이션도 그거를 너무 막 딱딱하게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정말 그냥 깔끔하게 내가 혼자 독백하듯이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 담담하게 읽으면 되는데 연기를 잘하는데 나레이션만 하면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나레이션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톤을 내려. 갑자기 톤 내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도 막 일부러 어색하게 멋있는 목소리 내고 그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상해진다, 나레이션은. 이거는 발음이랑 그 다음에 이제 띄어읽기. 이상하게 끊어 읽거나 맞죠. 이상한 데다 강세를 주면 일단 이상하게 들려요. 또 뭐가 있어요? 나레이션을 할 때 띄어읽기가 안 돼요. 오히려 저는 나레이션 할 때는 많이 끊을수록 더 어색해지는 것 같거든요. 띄어읽기도 정확하게 근데 강세를 했는데 뭐 첫 줄 같은 거 보면은 과거에 나는 늘 분노에 차 있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나는 늘 분노에 차 있었고 이러면은 이상한 말이 된다는 거죠. 어색하죠. 네. 띄어읽기 같은 것도 이걸 한번 외워보시고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잘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이 추천하는 게 저는 이게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를 대사로 바꿔봐요. 대사로. 끝에를 다로 하지 말고 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예를 들면 여자 거 같은 경우에 첫째 줄이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어로 바꿔봐요.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어.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대로 다루면 바꿔. 이것도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연기하면 돼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띄어읽기가 저절로 되죠. 그 부분은 뭘까요? 여자 대본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일단은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왜 출제했을까? 왜 이걸까? 그리고 심사 뽑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뽑는 걸까? 이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보면 뭐 크다지 막 감정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평범한 생활 대사예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활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억양의 문제는 없는지 뭐 이상한 사투리는 쓰지 않는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막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가장 좋은 목소리로 그냥 이 감정을 그냥 느끼면서 말을 좀 잘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성우같이 표준어를 잘 쓴다. 말을 되게 세련되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남자의 경우 노인이라서 노인 톤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너무 노인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40대니까 40대면 목소리가 좀 더 중후해야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톤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오히려 저는 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40대인데도 하이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 톤이 굳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근데 그 감정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40대 이 사람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 톤보다는 이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본에서는 노역으로 나왔는데 원본에서 노역으로 나왔구나. 아니 괜찮아요. 본인 목소리로 하셔도 돼요. 굳이 그렇- 노역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심사위원이 노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려고 내는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시험에서도 온오프 구분해야 하나요? 온오프는 하면 무조건 좋죠. 저도 하는 게 무조건 좋죠. 근데 그게 상황에 맞는 멀리서부터 뭐 뛰어오면서 하는 대사라든지. 네, 그렇게 그리고 내가 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작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남동생이 나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상상해 가면서 네. 입체적으로 맞습니다. 입체적으로 연기를 해야 이 연기가 자연스럽지. 대사의 내용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야 지우부터 받아 이렇게 받아 이랬으면 받아. 당연히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쵸. 야 지우부터 받아 이러면 어색하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당연히 네. 온오프도 생겨요. 그래서 맞아요. 그 온오프 생기고 저도 이제 시험 단문을 볼 때 단문 공부를 할 때도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씬에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감독이 돼서 이 씬에서 이 사람의 뭐 바스트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거리감을 상대 배우와 이렇게 있고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연극 무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실제로 몸을 쓰면서 움직이면서 해서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그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 사람 포즈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 열려 있었잖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계속 이 상태래요. 근데 이 상태로 왜냐면 가서 변기 좀 뚫어 또 막혔어까지가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들고 문 열려 있었잖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한 자세로. 한 자세로.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어색하죠. 나 같아도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리감도 중요하고 마이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애기 없으면 인형이라도 안고 이렇게 딱 하고. 이 두드릴 때 호흡은 또 그냥 내가 상상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해봐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이럴 땐 내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라는 거 좀 알고 해보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거 성우 연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의력 비중이 적던데 추임새나 애드립 같은 거. 쓸데 없는 건 하지 말고요. 네. 쓸데 있는 거 하세요. 이게 그런 경우 있어. 애드립 되게 잘 넣으면 좋다. 하는데 억지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 듣고.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게 돼. 이거 하라 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쓸데 없는 거 말고. 네. 이유가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녹음할 때 자기도 모르게 네. 뭐뭐 하는데 뭐뭐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녹음해야 된다.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는 네.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거기 연기가 너무 괜찮고 네. 그 필이 너무 좋으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그 괜찮아요. 야 이거 괜찮아 틀렸어 이러지 않거든요. 연기력을 보는 거지. 연기력을 보는 거기 네. 때문에 이게 진짜로 여기 이대로 했냐 안 했냐 네.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저는 삑사리가 날까봐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게 연기잖아요. 그게 리얼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해야 훈련이 돼서 좋은 소리로 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막 나는 소리 지르면 목소리가 안 이뻐. 그래서 안 해. 이제 하면은 성장을 못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불안정할 수도 있지. 네. 아니 내가 화났는데 소리가 그럼요. 안정감 있게 나가나? 너무 안정감 있게 소리 지르면 더 이상해요. 맞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 원작의 연기를 들어보는 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참고 정도? 듣는 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거에 갇히면 안 돼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그냥 앞뒤 상황 정도만 알고. 이런 상황이구나. 예.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분위기 파악 정도만 하고요. 시험이라는 거는 장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랑해야 돼. 모사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나레이션에서는 감정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나요? 적절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도 안 돼요.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사할 때처럼 격하게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다도 할 때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치. 난 작가가 되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실 거니까. 집에서 만약에 이 말을 네. 혼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스스로. 그냥 맞아요. 혼자 그냥 내가 집에서 이 말을 한다.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어떤 걸 보나요? 2차 시험 볼 때 팁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네, 이제 저희도 네.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네. 1차를 이제 보게 되면은 2차, 3차는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요런 남자 단문 같은 게 한 5개 정도 있어요. 남자 여자나. 이 길이만큼의 5개, 6개 있는데 그거를 한 15분 정도 시간을 줘요. 주면은 그거를 15분 동안 보고 다 보고 덮은 다음에 내 차례가 기다렸다가 아. 내 차례 돼서 들어가면은 그 녹음실 안에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시험 대본. 그러면은 처음 시작은 저는 3번 연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피디님들이 더 듣고 싶다면 1번 해보세요. 아. 4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함께 됩니다. 보통 2차에서는 그래도 지문 한 3개 정도는 해야죠. 시키죠. 맞아요. 있어요. 저는 최종에서 음. 저희 남자 동기들 5명은 음. 다 4개씩 했어요. 4개 이상. 4개 이상.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4개 이상. 그러니까 5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봐야 돼요. 네. 내용 파악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네.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속독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대본을 많이 보고 맞아요. 빨리 보고 빨리 파악하는 그 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런 경우는 이제 오래 공부한 친구들한테 나오는 좀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일단은 그거는 어.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야 되는데 어. 어떻게 깨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배우들 연기를 많이 카피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 말투를 안 쓰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재밌게 보거나 공감했던 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씬의 배우를 그냥 똑같이 성대모사 하듯이 정말 똑같이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단문에 접목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 도움 많이 돼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성우들 연기보다는 네, 배우들. 일반 드라마나 영화. 저는 근데 이런 방법은 좀 오래 좀 공부한 친구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연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너무 그냥 성대모사만 하다가 끝나버려서.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소리만 들어요. 자꾸 이런 스킬만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스킬만 따라하면 정말 안 되고요. 잘못하면 안 따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KBS니까 애니메이션 2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안 되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애니틱한 말투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애니틱한 말투나 뭐나 그냥 연기를 아직은 잘 못하기 때문에 애니틱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스킬로 해서 그래요.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스킬에만 의존하고 막 목소리 막 이렇게 만들고 어미 막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즘에는 애니 방송국 성우든 KBS 성우든 다 오디오 드라마 잘하고요. 결국에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2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없어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집에 처음 왔고 화장실에 가는 장면이 없었는데 변기가 막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녹음하는 거는 드라마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성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디션.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목소리는 좋은가? 발음에 문제가 없나? 뭐 대사를 하는데 대사를 이상하게 하지 않나? 뭐 감정은 적당한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변기로 막힌 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거는 그렇게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문을 볼 때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 치고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해, 연기를. 그렇다 치고, 아이고, 울었죠? 야, 제 변기 막혔다. 가슴 뚫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이해를 했든 네네네. 못했든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결과물만 예쁘게 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외워서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무대 연출자 나 생각을 해가지고 대본을 외워서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레이션을 얘기를 해주자면 이 나레이션도 똑같은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본연의 목소리 톤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조금 공부 오래한 학생 친구들 지금은 단문을 아까 얘기한 거 이제 많이 보고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또 생방으로 찾아올게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